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남성 단임 검사 후에 많이 듣게 되는 이 기형정자, 비정상 모양과 형태의 정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들이 듣는 것만큼 심각한 일인지, 이 부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남자들은 먼저 난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남성의 가임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테스트는 정액 내에 있는 그 정자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정자가 들어있는 체액의 여러 특징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자의 수, 그리고 전체 정자들 중 움직이는 정자의 비율을 말하는 정자의 운동성, 정상적인 모양의 정자의 비율인 정자의 형태 및 그 체액의 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정자의 모양과 형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정자 형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정자를 검사하고 비정상 모양의 정자의 비율을 추정합니다. 모든 남성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정자를 생산을 합니다. 정상적인 정액 샘플에 있는 정자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비정상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비정상 모양의 정자들이 있다고 해서 아기들에게 심각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자 형태는 크게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사용해서 평가가 됩니다. 먼저 크루거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아주 미세한 불규칙성까지도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은 더 관대한 편이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현재 마리아 병원에서도 가장 최신 기준인 2021년 WHO 기준으로 정자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로 정자의 모양, 형태가 사용이 됩니다. 정자의 모양과 결과의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는 이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환자 각자의 상황에 맞춘 결정이 중요하고, 이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확인 후에 이에 맞추어 시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상적인 모양의 정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정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5에서 6 마이크로미터, 폭 2.5에서 3.5 마이크로미터의 매끄러운 타원형의 머리가 형성되어 있고, 정자 머리의 40에서 70%를 덮는 잘 보이는 캡이 존재를 하며, 목, 중간 부분 또는 꼬리까지 육안으로 보이는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정자 머리 내에 정자 머리 크기 전체의 절반보다 큰 액체 방울이 없어야 정상형 정자로 판단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가 많은데, 그럼 이것들이 실제로 임신을 할 때의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를 가진 남성도 임신을 일으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가 많은 사람이 불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낮은 정자 수 또는 운동성과 같은 정액의 다른 불규칙성과도 강하게 연결이 돼서 나타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정상 모양의 정자의 존재 혹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생식 기능의 척도로 평가되기에는 이로 인한 임신 시도 결과들이 불규칙하고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그 높은 비율의 비정상 정자 모양이나 형태만으로 시술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가 난자를 수정하면 내 아이의 유전적 이상을 가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상 모양과 형태의 원인과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정자의 모양과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정상 모양의 그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실제로 정상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자의 모양 이상은 유전적 장애의 결과인 경우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남성 자손은 아버지의 정자 형태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이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비정상적인 모양의 정자가 난자를 정상적으로 수정시킬 수가 있다면 도대체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자 모양이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비정상적인 정자 모양을 가진 남성은 임신을 성공시키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지만, 또 그 문제가 정자 자체 모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향후 임신의 성공의 예측 인자 중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중요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연구와 더 많은 데이터의 축적과 더 많은 분석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깊어질 것이고, 깊어질수록 형태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자의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이 생식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시도할 때에는 담배, 약물 이런 것들의 사용을 권하지 않고 음주도 제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정자 DNA 자체의 퀄리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많은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와 정자의 모양의 변화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의 제한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시작한 후에 정자의 변화가 눈에 띄기까지는 최대한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임신의 시도를 미루거나 피임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형태나 임신 성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이 보조제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식이 보조제나 비타민은 정자의 형태나 생식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심각한 편식 등으로 인해서 영양이 불균형이 있는 상태라면 종합 비타민의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이를 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오신 분들이라면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수치들이 다 정상인데 비정상 모양이 1% 혹은 그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이렇다면 시험관 시술이 꼭 필요할까요? 부인의 검사에 큰 문제가 없고, 남편의 정자의 전체 양과 운동성, 체액의 양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고, 오로지 정자의 모양 홀로 비정상 비율로 측정이 된 경우라면 반드시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님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모든 부분이 정상이라고 해도 시험관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맞고요. 또한 아주 좋은 정자 상태라고 해도 발기나 사정의 문제로 성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라면 인공수정 등의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비정상 정자의 비율이 높다 해서 시술의 적응증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이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서포트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코백 등에 따르면 정상 정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0%로 판정된 남성들도 3년간의 추적 검사 결과 2.5년 동안 29.2%의 자연 임신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이는 정상 정자 4% 이상을 가진 남성들의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2016년에 럭우드 등도 정자의 모양과 형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체외 수정, 미세 수정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이들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수정 시술을 한 뒤에 정자에 따라서 성공률을 분석을 하였을 때도 성공률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먼저 정자 형태의 평가가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정자를 제공하는 남성들도 매번 변동이 큰 퀄리티의 정자를 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 형태의 이상이 정자가 수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염색체 이상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늘 일정하고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는 경우들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분석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자의 모양, 형태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요. 한 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한 결정을 정자 모양 단 한 가지 항목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나이, 또 난임의 기간, 또 각각 파트너의 상태, 심지어는 해외 거주의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 각각의 개인이 처한 모든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같은 숫자로 평가가 됐다 해도 각자에게 맞는 시술과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임신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2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무게상으로는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내 어머니. 나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왜 화면 볼 때마다 뚱뚱하다는 타령을 하는지 진짜. 많은 연구에서 카페인 너무 아저씨 같은 발음. 이러한 노력을 시작한 후 정자가 그라고가 없었어. 그라고